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유명 놀이공원들이 성인이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 3곳에 대한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정인들은 놀이공원 측이 장애 유형별로 자세한 이유 없이 단순히 안전을 말하며 보호자 미동반 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6살인데 아직까지 보호자과 같이 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규정이 일주일 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무조건 20세 이상의 성인 어른이 동반해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사단법인 드루의 이주원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은 신체 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해야 한다는 놀이공원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놀이공원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장애 유형을 고려해 설명하고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2018 핸드허그 캠페인 세대공감 소통 나눔 토크 콘서트가 지난달 28일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10대와 20대가 참여해 취업과 연애에 관한 토크 문답도 이어졌습니다. 손자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 삼성금융홀에서 2018 핸드허그 캠페인 세대공감 소통 나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0대부터 20대 청년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청춘 문답부터 핸드허그 캠페인 홍보대사인 인기그룹 마마무와 브로맨스의 특별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좀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픈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보고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진로 문제 이런 게 제일 많이 도움된 것 같고 또 간간히 막 연애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주최하고 굿이드어스가 주관하며 삼성카드 인생낙서와 RBW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핸드허그 캠페인은 서로 한 손을 마주잡고 남은 한 손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기부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카드는 세대 공감에 의미를 둔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후원과 더불어 고민 상담과 정상호 전무의 강의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기부의 뜻이 그런 소중한 뜻이 함께 같이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핸드허그 캠페인은 토크 콘서트에 이어 버스킹과 공모전 등 올 연말까지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캠페인의 취지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지난 2일 2018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고 다음 달 6일부터 2018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진행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천훈련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천훈련원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4년 아시아의 축제가 펼쳐졌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대회기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인도네시아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2018년, 지난 2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가 막을 내리고 10월 6일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이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국가대표들의 땀방울이 가득한 이천훈련원. 세계 제1의 기량을 자랑하는 보치아 대표팀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4년 전 인천에서 단체전과 금은 동메달을 휩쓸었던 보치아 BC3는 당시 함께했던 김준엽, 정호원, 김한수 선수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보치아 대표팀은 새로운 얼굴들을 투입해 강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 이후로 지금 꿈나무 그리고 상비군 선수가 4명이 보강이 되면서 조금 새로운 얼굴의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좀 젊어지면서 신구 조화가 이제 조금 잘 되고 있고 4년 전 인천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메달밭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수영에서는 금빛 물살을 향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 이무근 선수와 리우 패럴림픽 3관왕 조기성 선수는 물론 지적장애 부문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도 기대가 쏟아지는 가운데 막바지 체력과 기록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아마 몸 관리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감기로 인해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몸 관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바지 훈련이니까 스피드 운동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태극마크를 단 207명 선수들의 열정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2019년도 서울시 장애인 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가 참석해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장애인 담당 부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보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의 주최 측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따로 놀아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장애인 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교류대회가 열렸습니다. 교류대회에서는 초고령화된 장애 인구에 대한 정책과 운영 방안 등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지난 30일과 31일 1박 2일에 걸쳐 지역 간의 복지 격차 해소와 현안을 교류하기 위해 제25회 한마음 교류대회가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체 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장애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고령화된 장애인 인구 및 요구되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한마음 교류대회 이것은 1994년에 시작되어 장애인 교류와 많은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님들 각 지역에 모여서 교류를 하고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강연과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령 장애인 실태와 제도 마련의 필요성,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비교 발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년대회에서는 다양한 장애계 현안 이슈 가운데 2019년 7월 시행을 앞둔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진행 사항과 폐지 이후 장애인 삶에 미칠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마음 교류대회는 1994년에 시작되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 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충북 재가노인 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청주의 한 공연장에서 충북 재가노인 복지협회와 충청북도가 주최 주관한 제1회 충북 재가노인 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종사자, 홀몸노인, 재가노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충북 재가노인 복지협회는 방문 상담, 밑반찬 전달, 주거 환경 개선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목포시와 진도군에서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허가은 기자가 수묵 비엔날레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묵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현대 수묵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산방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미술전은 국내 최초로 전통회화를 테마로 개최하는 국제미술 행사이자 예술의 고향 전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오늘의 수묵, 어제의 묻고 오늘의 답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통 수묵을 재발견하고 현대 수묵을 재창조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제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산과 도시가 항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산은 자연을 의미하는 우리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와 항구 이야기들은 현대를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채색을 하지 않고 먹물만을 사용해 그리는 동양회화 고유의 양식인 수묵화는 선과 여백, 내면의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전남에서 개최되는 것은 동양화의 한 분파인 남종화의 화맥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곳이자 수묵화의 전통을 잘 지켜온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수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현대미술로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번 2018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백인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순천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현실, 국내외의 흐름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체 구성과 시민운동 전개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문의율을 1%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오파테크의 이경황 대표를 손자희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자인 점자. 하지만 세계적으로 점자 보급률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점자를 가르칠 교사의 부족과 점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선입견,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점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점자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습득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점자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판물 형태의 점자는 휴대와 보관, 수정이 어렵고 전자점자기기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점자교육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파테크의 탭틸로인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휴대성뿐만 아니라 쉽고 재밌게 점자를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보조공학 솔루션, 시각장애인들은 보조공학 기기의 대부분을 점자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점자를 처음 배우는데 딱 입문하는 과정에서를 대상을 딱 맞춰가지고 개발한 제품이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기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점자를 몰라도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점자를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르치는 것보다 효율적이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서도 이제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외 시장에 먼저 나선 탭틸로는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오는 10월 한국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탭틸로는 최근에는 중도 실명하거나 나이가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큰 호응을 보이면서 고객층이 확대됐습니다. 탭틸로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하드웨어 단말기를 활용해 읽고 쓸 수 있으며 퀴즈 형태 게임도 추가해 학습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는 탭틸로를 이용한 점자 게임과 점자 음악 연주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문맹률이 한 5%밖에, 문해율이 5%, 10% 내외인데 저희는 그거를 매해 WHO 기준 시각장애인의 문해율을 1%씩 올리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오파테크의 끊임없는 노력이 점자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블랭크 아동병원 창문에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등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우울한 아이들에게 아픔을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병원 측의 이벤트인데요. 슈퍼 히어로로 변신한 이들은 창문 청소업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슈퍼 히어로들은 창문을 청소하면서도 주변으로 모여든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거나 엄지척 등의 제스처를 취하며 격려했습니다. 병원 측 홍보 담당자는 슈퍼 히어로들을 본 아이들이 잠시 동안 아픔은 물론 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매우 신난 모습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유도 없이 장애를 가진 이들의 탑승을 거부하는 놀이공원들의 행위는 모든 장애인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